안녕하세요. 신동희 단장입니다. 황희태 단장입니다. 오늘은 네. 사실 영업이라는 판이 좀 어떤 설득을 위해서 네. 때론 과장도 있고 때로는 어떤 비유도 들고 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오버가 되면 거짓말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이 이적 시장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회사에 이제 이직을 할 때 한 사람의 어떤 모든 어떤 인생을 걸고 가는 건데 이런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네. 요새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DB를 무료로 지급해드립니다. 하루에 2개씩 한 달이면 네. 40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DB의 체결률은 뭐 80% 이상 됩니다. 방문율은 100% 이상 됩니다. 네. 이 DB와 관련된 거짓말들 그렇죠. DB가 무료인데 실제로 있잖아요. 있죠. 네. 뭐 땡땡 홈쇼핑도 있고 그냥 땡스 인슈런스도 있고 있잖아요. 장점인 건 확실하지만 그것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또 마치 그것만 있다라면 영업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드시 세상에 일장일단이 있듯이 DB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따라오는 체결률이 좀 낮다라든가 아니면 뭐 수수료가 낮다라든가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이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장점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DB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DB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뭐 내지는 보험 대리점에서는 일정 비용 부담을 할 것이고 그 비용 부담을 그냥 투자랍시고 그냥 마음껏 내주는 그런 대리점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그런 대리점들이 실제로 경쟁력이 있고 했다라면 그 대리점이 다 먹었어야지 이 시장에.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회사들이 어떤 이제 성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제한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DB를 무조건 제공해준다? 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것이 사실 마치 영업의 모든 것이냐 얘기하는 것들은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리점들도 마찬가지고 그곳이 아니다 하던 이 DB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DB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DB를 받았을 때 또 받지 않은 사람들과 계약 체결했을 때 수수료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맞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DB를 일부 지원해주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일부 대고 이제 거기 일부 이제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저는 사실 그게 좀 적절하다고 보는 게 FC도 자기 돈이 들어가야 주기증 설정할 거고 관리자도 오히려 투자되는 것들이 있어야 좀 더 FC들이 그 DB를 잘 살려서 영업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어떤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니까 그런 거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DB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대리점들에서는 DB를 제공함에도 이게 적절히 활용되지 않아서 이게 그렇죠.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는 대리점들이 많다고. 맞아요. 저희가 아는 뭐 대리점주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정착지원금에 관련된 것들. 정착지원금은 저희가 몇 번 다뤘지만 무슨 뭐 눈먼 돈이 아니잖아요. 스카우트비라고도 하지만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유 뭐 한수 조건 뭐 별거 없어. 아유 다니기만 하면 돼.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부분 신용불량자는 거기서 양산돼. 맞아요. 많지도 않아요 계약서가. 정착지원금 계약서 키만 2-3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안 읽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그걸 좀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쵸. 대표가 그때 그 상황에 사실 지원금 규정을 정확하게 읽어보려고 하면 사실 대략 이미 입사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사실 정착지원금에 이제 거의 국제 표준 룰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보면 되게 타이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다 알고 받았느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마치 에이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뭐 깐깐히 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좋을 때지. 모든 금전거래는 계약서상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위험에 넘어가는 경우들과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저한테 정착지원금 문의하시는 중에서 제가 물어봐요.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정착지원금 전에서 거 계약서 좀 봅시다. 10명 중에 8명은 안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짓말들에 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착지원금이 제가 아는 조건은 우리 회사 안에서 일단 지원받은 금액의 100%를 인정실적으로 보통 이제 매출 기간은 2년이어서 2년 안에 그 지원받은 금액의 100%를 매출로 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 다 쳐냈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코드가 남아있는 정착 기간이 3년이 있어서 다 쳐냈다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꼭 채워야 이 환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리점마다 어떤 곳에서는 이게 100%가 아니라
120%이거나 그쵸. 내지는 뭐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갔을 때 배액 배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약서가 조금씩 변형돼서 나가는 대리점들이 있는데 그게 그 대리점 전체 본사의 규정이 아니라 대리점주와의 또 사적 계약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가 조금 변질돼서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을 사실 주는 데 입장에서도 사실은 요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사실 다 지금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와중에도 암암리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과장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는 교육이 정말 최고입니다. 교육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을 판별하기 힘든 컨텐츠예요. 교육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원수사 지원장을 불러놓아서 교육 돌리는데 우리 최고의 교육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이제 뭐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1년차, 막 2년차 됐어. 근데 할 수 있지. 노하우 공유를 할 수 있어. 근데 이들이 매월 심리교육 들어가가지고 막 교육을 해주면서 이게 막 엄청난 교육이냐 하는데, 사실 내가 들어보면 어디 발로 걷어차도 듣지도 않은 교육인데 그런 걸로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쉽교육만 그냥 때려. 이 구분이 없어요. 뭐냐면 50대 후반에 인생의 어떤 이 풍파를 다 겪은 분들도 막 앉혀놓고서는 막 노력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아침 출근 막 해야 한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너무 획일화된 교육들 이런 것들이 꽉 채워져서 엑셀이나 어떤 교육 일정표를 보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교육이 진짜 FC한테 도움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수사 교육으로 한 달 내내 다 채워놓고 그런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그런다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 교육이 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을 판별하려면 실제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조직에 사업단 본부 지점에 실제로 교육 역량이 있는지는 교육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단장님 들어보라고 하시죠. 전 들어보라고 하죠. 뭐 입사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신인교육 때 맨날 듣고 입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그러니까 일단 안 들어갔는데 뭐 보증보험이 안 되거나 해서 입사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교육하는 건 한 명 넘고 앉혀놓고 하나, 100명 앉혀놓고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대리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교육이 원수사 교육으로만 채워져 있는지 또 그리고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제공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CI보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악성 종양세포의 침입 정도가 심각하면 그 종양의 깊이가 1.5mm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 좀, 내가 지금 이 표현한 문장 자체에 되게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사가 봤을 때는 되게 개코 같은 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 교육이라는 건 자체 교육도 마찬가지. 잘 봐야 되는 건 실제로 보험회사는 조금만 알아도 이 정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교육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들어보고 느껴보지 않으면 사실 변별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라는 건데, 이것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속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교육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저는 또 사실 요새는 직무 설명회 하고 이렇게 입사 설명 같은 거 하면은 우리 교육 최고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 뱉었을 때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인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교육이 뭐냐고 여쭤봐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해드릴 수 있다 없다 정도까지만. 그게 솔직한 답변이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뭐 일반적인 영업과 달라요. 우리는 뭐 영업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원수사에서 결론은 영업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건데 설계사를 뽑고 싶은 건데 이걸 설계사로 광고를 올리거나 뭐 어딘가에 홍보를 하자니 이게 좀 구미가 안 당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보상처리 서비스 담당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기계약된 DB들을 넘겨서 이 사람들의 보상처리 서비스를 도와주는 거다. 근데 수수료는 계약을 해야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꽈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탈이 없으니까 저도 옛날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금융권 취업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짜는데 은행 다니는 친구 하나 불러, 그 다음 증권사 다니는 친구 하나 불러, 그 마지막은 보험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는 채용을 해줄 생각이 없는데 은행 직권은 이게 불러가지고 이제 저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못하겠는 건 경력도 되었고 나이도 좀 먹다 보니까 내가 손가락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그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좀 편하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뭐 요새 알바몬 공고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보상처리 서비스 담당자만 아니라 영업은 영업인데 사무실에서 그냥 카카오톡으로 DB 들어오면은 그걸로 체결하면 돈 벌 수 있다. 인바운드 영업이다. 인바운드 영업이다. 인하우스 병원 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놓고 오면은
인바운드도 드리지만 그래도 이왕 오신 거 지인들 그냥 그렇게 보장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하우스도 나가시지만 그냥 앉아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교육해드리니까 영업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사실 그런 노하우로 인원들을 뽑긴 했었는데 그냥 우리도 안 해보는 게 안 해본 건 아니지. 다 해봤으니까. 책임질 수 있으면 좋은데 책임지기 쉽지 않죠. 급여를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교육 역량이라든가 육성 역량이 있어서 정말 잘 일할 수 있게 정착을 시켜준다 그러면 또 저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니코트한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인하우스 있지만 인하우스 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저희도 블로그 유튜브 영업자도 다 있지만 한다고 또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입사 지원자가 사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일이지 그냥 무작정 꼬시는 게 우리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고 올릴 때도 이렇게 써요. 보상 처리 서비스 병원 영어 온라인 이런 거 아예 쓰질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아예 보험 영어 진하게 배워갖고 영어 제대로 해보신 분들 있으면 그게 연락달라고. 그게 담백하죠. 그러고 온 사람들이 시도를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단 누가 돈 잘 벌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지원자분들 계셨어요. 사업단의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냐? 설명은 드리죠. 오늘 아침에 본 영상이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이 일본 국민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인데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버는 사람 이재용. 이재용.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버는 사람. 이 모든 이들을 포함한 건데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위값이 중요하다. 5천만 명이 있다 그러면 2,501만 명째 되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실제로는 이 평균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을 때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졸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는데 그게 다 마이클 조던 때문이라고. 한 명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 사업단의 돈을 다 잘 벌어요? 아니 저는 그것도 전 진짜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사업단의 돈을 잘 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도 어디 자랑하진 않지만 우리도 어떤 달에는 월급 1억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5천만 원, 6천만 원 벌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빵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달에는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해서 사업단장이 얼마나 관리 잘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많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답을 하는 관리자들은 사실 너무 뻥튀기해서 얘기한다든가 마치 평균의 오류를 범해가지고 너무 일반화 보편의 오류를 범해가지고 막 좀 과장해서 부풀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속지 않고 주의를 잘 해보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직 입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00만 원은 그냥 번다. 제가 만났던 후보자분은 다른 대리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1,000만 원을 못 벌건 보험 영업을 왜 하냐. 지금 정도 차월 되셨으면 2,000만 원씩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1,000만 원을 벌기도 굉장히 힘든 분이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진짜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못 벌고 있나? 이곳에 가면 벌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 생각이 이상해지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선별하셔가지고 변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